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영조 임금님. 영조 임금님 하면은 자신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을 겪게 되는 왕입니다. 당시에 신하들의 싸움으로 거기에 휘말린 아들이었던 사도세자가 뒤주속에서 죽게 됩니다. 그런 다음 영조는 내 아들까지 신하 너희들의 싸움으로 죽게 되었다. 이제 그만 싸워라. 이제 모든 신하들에게 벼슬자리를 골고루 나누어 주겠다. 이런 탕평책을 펼치게 됩니다. 영조 알아보겠습니다. 영조 임금님은 숙종 임금님의 두 번째 아들입니다. 숙종이 죽고 장희빈의 아들 경종 임금님이 왕에 오른 지 4년 만에 죽습니다. 경종 임금님은 오줌을 잘 못 누는 이런 병이 있어서 어린 나이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다른 동생 숙빈 최씨의 아들 영조가 왕에 오르게 됩니다. 영조의 어머니는 궁궐에서 허드렛 일을 하던 무수리, 즉 궁녀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영조는 아버지는 분명히 왕이 맞는데 어머님이 아주 신분이 낮은 무수리 출신이다 보니까 엄청난 약점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숙종님 공부할 때 왕비였던 인현왕후 죽고 그리고 장희빈 사약받아 죽고 외로웠던 숙종이 궁궐에 산책을 하다가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궁녀를 만났다는 이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궁녀, 궁궐에서 허드렛 일 하던 무수리, 성씨가 최씨였어요. 숙종의 아이를 낳게 되면서 신분이 이제 후궁의 자리로 올라가면서 숙빈이라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숙빈 최씨가 되겠습니다. 영조 임금님은 어머니가 무수리 출신이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나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는 열심히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어려서부터 계속 공부. 단무지가 알기로 조선의 왕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했고 가장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 영조가 왕에 오르고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나이가 40 정도 넘어가면서 이제 아들 사도세자를 낳게 되는데 이 아들에게도 자신처럼 열심히 공부해라 이렇게 공부를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사도세자는 한 10살 때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러다가 10살이 넘어가면서 이 사도세자가 사춘기가 오는 거지. 그러면서 공부보다가는 활쏘기, 말타기, 그리고 칼싸움, 사냥 이런 거를 좋아하게 되니까 당시에 신하들이 아유 저렇게 공부도 하지 않는 저런 사도세자에게 다음에 우리나라를 맡길 수가 없다 하면서 사도세자를 시기하고 비난하고 헐뜯는 신하들이 생겨납니다. 자, 이 신하들이 영조에게 압력을 점점 가해오자 영조는 아들 너 공부 열심히 할래 안 할래? 너 아빠 말 잘 안 듣지? 아빠 말 안 들으면은 너 혼난다? 이렇게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강요를 하게 되고 점점 더
어긋난 사도세자는 결국 뒤주 속에 갇혀서 일주일 만에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는 사실 왕이 되는 과정에 당시 신하들의 든든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하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이 신하들의 권력에 휘둘려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게 되는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어느 날 저녁 영조가 탕평채라는 음식으로 식사를 할 때였어요. 탕평채를 보더니만은 여러 가지 재료가 어우러져가 정말 맛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 바로 이거야. 나라의 일을 하는 신하들도 서로 나뉘어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화합을 해서 정치를 하면은 백성들이 정말 편하게 살겠구나 하면서 신하들에게 골고루 일자리를 나누어 주게 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서인과 남인으로 나뉘어 세력 싸움을 하는데 지금부터는 서인과 남인 모두 골고루 일자리를 나누어 줄 테니까 신하들 앞으로 이제 싸우지 마라 하면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됩니다. 탕탕평평 서로 평등하게 골고루 일자리를 나누어 준다 이 뜻입니다. 탕평책을 실시하면서 탕평의 의미가 담긴 비석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조가 왜 탕평책을 실시하게 되는지 그 시작부터 끝까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선 예송, 황국, 탕평 이 6글자 그냥 입으로 한 10번만 반복하세요. 예송, 황국, 탕평 예송, 황국, 탕평 이거 기억해 두시면 앞으로 역사 공부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익이 많이 될 거예요. 선조 임금이 되면서 시골에서 공부하던 시골 촌뜨기 선비들이 이제 한양으로 올라와서 정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살인파들이 정치 권력을 잡은 다음에 나라의 일자리는 부족하죠. 선비들은 많죠. 하니까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서 서로 일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이때부터 동인과 서인, 경복궁의 동쪽에 사는 사람 동인, 서쪽에 사는 사람 서인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 자,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되면서 동인들 가운데서 북인들이 권력을 잡게 됩니다. 이때 남인들은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 시골로 다 돌아갔어요. 그럼 한양에 남아있는 이 선비들은 북인들 그리고 서인들 이 두 세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인들이 광해군을 도와서 중립외교를 실시하다가 이에 반대한 서인들이 광해군을 끌어내리고 인조를 왕으로 올리는 인조 반정이 일어납니다. 즉 이제 북인들은 끝난 거야. 서인들이 나라의 권력을 다 움켜쥐고 인조와 효종 시대에 나라의 일을 다 처리했습니다. 이제 현종이 되면서 시골에 있던 남인들이 다시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발상하는 것이 현종 임금님 시절에 효종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효종 왕비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장례 예절에 관한 다툼을 벌이면서 권력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웁니다. 이것을 보고 예송, 예절에 관한 송사, 예절에 관한 다툼이라 합니다. 자, 예송 다음에 이제 숙종 때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숙종, 남인과 서인들을 마음대로 바꿔치기, 마음대로 권력을 체인지하는 환국 정치를 펼치게 됩니다. 한마디로 남인과 서인은 왕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남인 서인의 이런 싸움들이 이제 영조 때가 되면은 영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도세자가 남인과 서인 싸움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도세자가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죠. 이쯤 되니 영조가 야 이놈들아, 남인 서인 그만 좀 싸워. 지금부터 나라의 일자리 골고루 나누어 줄게. 탕탕평평. 자, 화면 오른쪽 보시면은 붉은 글자로 되어 있죠. 자, 붕당이란 동인과 서인의 무리를 보고 붕당이라고 합니다. 붕당, 친구들의 무리, 같은 생각을 하는 무리들을 보고 붕당이라고 합니다. 동인 붕당, 서인 붕당. 자, 이 붕당이 현종 때 되면은 예절에 관한 다툼, 예송으로 부딪히고, 숙종 때 되면은 환국으로 남인 서인이 서로 권력을 뺏고 빼앗기고, 영조 때 되면은 이제 그만 싸워라, 모두가 평등하게 대해줄게 하면서 예송, 환국, 탕평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자, 다시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예송, 환국, 탕평, 예송, 환국, 탕평. 자, 요거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이제 영조 임금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단한 업적들 살펴보겠습니다. 영조 임금님 때가 되면은 모내기법이 실시가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세금을 줄여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자, 영조 임금님 때 모내기법이 실시되는데, 모내기. 자, 보통 5월 중순, 6월 초에 모내기를 하는데요. 영조 임금님 이전에는 벽시를 그냥 논에다가 뿌리는 이런 농사법이 이루어졌는데, 영조 때가 되면서 벽시를 이제 따로 뿌려가지고 아주 어린 새싹이 자랄 때까지 집중적으로 관리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벼가 조금 자라면은 논으로 옮겨서 심는, 즉 모를 밖으로 낸다, 모내기라고 합니다. 이런 거하고 비슷하죠. 여러분들 아이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10달을 채우고 세상으로 나오는데, 그런데 6달이나 7달 만에 일찍 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아이들 바깥으로 내놓으면은 잘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과 비슷한 환경에 인큐베이터 안에 집어넣습니다. 바로 영조 때가 되면은 어린 벼를, 어린 모를 인큐베이터 하는 이 방법이 바로 모내기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 영조 임금은 균역법이라는 세금을 줄여줍니다. 백성들이 군대에 가는 대신에 군인들이 입을 옷감을 나라의 세금으로 내는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1년에 3배를 2필씩 세금으로 내는데, 이 3배, 요즘도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지만 조선시대에 주로 여자들이, 아녀자들이 낮에는 밭에 나가 일을 하고 밤에는 길쌈을 통해서 이 3배 옷감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세금을 절반으로 1년에 2필을 내던 이 3배를 1년에 1필로 줄여줍니다. 즉 백성들이 그만큼 세금이 줄어들게 되니까 조금 더 허리를 펴고 살 수 있겠죠. 군대에 내는 3배를 줄여줬다. 균역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에 있는 탐관오리들, 백성들의
세금을 많이 받고 백성들의 삶을 아주 불편하게 만드는 탐관오리들을 몰래 찾아서 벌을 주는 암행어사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억울한 사연이 있는 사람들은 궁궐 앞에 있는 신문고를 두드리면 왕이 직접 해결을 해줍니다. 신문고 제도는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때 실시한 제도였는데 제도는 있었는데 실제로 북을 두드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영조 임금님 때 다시 신문고 제도를 다시 실시하게 됩니다. 즉 백성들의 삶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해주는 영조의 따뜻한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도 한양에는 비가 오면은 홍수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재산을 손해보고 가축이 강물에 떠내려가는 아주 슬픈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오늘날 서울에 가면은 청계천이라는 하천이 있는데요. 이 청계천을 영조 임금 때 만드는 것입니다. 영조 임금님 정리해 볼게요. 임오화변이라는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서 죽게 되는 이 사건을 겪고 이제 신하들에게 벼슬을 골고루 나누어 줄 테니까 그만 싸워라. 탕평책을 실시합니다. 그 다음 백성들의 군대 세금을 줄여주는 균역법을 실시하고 신문고 제도를 부활하고 청계천을 만들어 홍수를 예방하고 암행어사를 몰래 보내서 백성들의 삶을 조금 편안하게 지켜주는 이러한 업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